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입니다. 지금부터 FPGA 구현을 위한 리스크5 CPU 설계 두 번째 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에서는 RV32I의 40개 명령어를 공부하면서 각각의 명령어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고 CPU에 어떤 동작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권에서는 그 명령어의 동작을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40개의 명령어를 모두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과정의 목적은 명령어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CPU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직접 설계하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40개의 명령어 가운데 핵심적인 14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TinyRV32i CPU를 설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어 수를 줄였다고 해서 CPU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현한 14개의 명령어 범위 안에서는 명령어를 가져오고 해석하고 연산하고 메모리에 접근하고 결과를 저장하는 CPU의 기본 동작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오히려 명령어의 범위를 적절하게 줄임으로써 복잡한 명령어 구현에 가려지지 않고 CPU의 핵심 구조와 데이터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타이니 CPU를 5단 파이프라인 구조로 구성하고 각 블록을 베릴로그 RTL로 직접 구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은 테스트 벤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한 대로 동작하는지 단계적으로 검증합니다. 마지막에는 완성된 CPU를 RTS7 25 FPGA 보드에 구현합니다. 그리고 스위치와 버튼으로 값을 입력하면 우리가 설계한 CPU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고 계산 결과를 LED로 출력하는 것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된 CPU 코드를 받아서 실행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블록이 필요한지, 왜 이 신호가 이곳으로 연결되는지,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을 따라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회로가 실제로 동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명령어가 실제 회로가 되고 그 회로가 하나의 CPU로 동작하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CPU를 설계하기 전에 실습 환경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의 목적은 복잡한 설치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실습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보드와 개발 도구, 실습 파일, 그리고 비바도 프로젝트의 기본 구성을 한번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디질런트 RTS7 25 보드를 사용하고 개발 도구는 비바도 2023.1 이상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습 파일은 제공된 압축 파일 하나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섹션이 끝나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필요한 파일을 올바른 폴더 구조로 확보합니다. 둘째, 비바도에서 RTL, 테스트 벤치, 메모리 파일, 제압 파일을 각각 올바른 위치에 추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드가 하드웨어 매니저에서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이후에는 회로 설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과정의 최종 결과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우리는 14개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5단 파이프라인 CPU를 직접 설계하고 FPGA에 구현합니다. 여기서 직접 설계한다는 말은 완성된 CPU IP를 가져와 연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명령어를 지원할지 정하고 그 명령어가 요구하는 기능을 회로 블록으로 나눈 다음 각각을 베릴로그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블록 하나를 만들 때마다 테스트 벤치로 동작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에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CPU에서 실행하고 스위치와 버튼으로 입력한 값이 LED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5단 파이프라인도 앞으로 직접 구성합니다. 인스트럭션 패치에서 명령어를 가져오고 인스트럭션 디코드에서 해석하고 익스큐션에서 연산하고 메모리 액세스에서 메모리나 주변 장장치에 접근하고 라이트백에서 결과를 레지스터에 기록합니다. 볼륨 1에서 배운 명령어가 이제 실제 하드웨어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만들고, 확인하고, 실제로 동작시킵니다. 전체 여정을 한 줄로 먼저 보겠습니다. 인스트럭션, 아키텍처, RTL, 시뮬레이션, 신서시스, 그리고 보드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명령어입니다. CPU는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어떤 명령어를 지원하느냐가 필요한 하드웨어를 결정합니다.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CPU의 아키텍처를 정합니다. 어떤 블록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며 어느 지점에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둘 것인지 결정합니다. 구조가 정해지면 그것을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즉 RTL로 구현합니다. 하지만 코드를 썼다고 바로 보드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의도한 동작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검증을 통과한 RTL은 신서시스, 즉 합성을 거쳐 실제 FPGA에 배치할 수 있는 회로로 변환됩니다. 마지막에는 보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앞의 절반은 설계이고 뒤의 절반은 검증입니다.
이 6단계를 모두 지나야 화면의 명령어가 실제 LED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겠습니다. 보드는 RTS725를 사용합니다. 비바도 프로젝트에서 선택할 FPGA 부품은 XC7S25, CSGA324-1입니다. 부품 번호가 다르면 사용할 수 있는 핀과 내부 자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개발 도구는 비바도 2023.1 이상 버전을 사용하고 설치 과정에서 스파르탄 7 디바이스 패밀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드 연결에는 마이크로비 USB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도구가 리스크5 툴체인입니다. 비바도가 CPU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도구라면 툴체인은 CPU가 실행할 프로그램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다만 첫 실습부터 툴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패키지에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툴체인의 역할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자료는 GitHub 저장소에서 받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긴 명령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소에서 레벨 6 랩, tinyRV32i 압축 파일 하나만 내려받으면 됩니다. 이 파일 안에는 CPU의 베릴로그 ITL, 테스트 벤치, 프로그램 소스, 메모리 이미지, 그리고 FPGA 핀 제압 파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파일을 여기저기 복사하거나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실습은 이 폴더 구조와 파일 이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제공된 패키지를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실습에서도 원본 파일의 역할과 위치를 먼저 이해한 다음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용 프로젝트에서 파일 구조를 고정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로 오류와 환경 설정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일 위치가 잘못되어 시뮬레이션이 실패하는 상황을 회로 문제로 오해하면 디버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먼저 동일한 출발점을 만들고 그 다음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여러 폴더가 보입니다. 여기서 두 파일의 관계를 먼저 알아두겠습니다. 골든 데이터 폴더의 프로그램 calc.mem 파일은 CPU가 실제로 읽어 실행할 명령어 메모리 이미지입니다. 반면 프로그램 소스 폴더에는 그 메모리 이미지를 만드는 원본 프로그램과 변환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한쪽은 CPU가 읽는 결과물이고 다른 한쪽은 그 결과물을 만드는 소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공된 프로그램 calc.mem 파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셈블리에서 기계어로 바꾸고 메모리 이미지로 만드는지는 챕터 26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폴더 이름과 파일 이름입니다. ITL 안에는 특정 파일 이름을 참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름을 바꾸면 메모리 초기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시작할 때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파일의 역할을 이해한 뒤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번에는 패키지 안의 파일이 비바도 프로젝트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릴로그 RTL 파일은 디자인 소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합성되어 하드웨어가 되는 CPU 모듈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는 시뮬레이션 소스에 넣습니다. 테스트 벤치는 FPGA에 구현되는 회로가 아니라 RTL에 입력을 주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코드입니다. 프로그램 calc.mem과 같은 메모리 이미지는 메모리 초기화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tinyRV32i.xdc 파일은 constraints에 추가합니다. XDC는 FPGA 패키지의 어느 핀을 클럭, 버튼, 스위치, LED에 연결할지 지정합니다. 이 네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L은 회로, 테스트 벤치는 검증 환경, 메모리 파일은 프로그램 내용, XDC는 보드와 회로를 연결하는 물리적 제약입니다. 파일이 서로 다른 위치에 들어가는 이유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CPU를 만들 때는 하드웨어 흐름과 소프트웨어 흐름이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쪽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작성한 C 프로그램은 RISC-V 컴파일러 툴체인을 통해 어셈블리로 변환될 수 있고 어셈블리는 기계어로 바뀝니다. 그 기계어를 메모리 이미지 형태로 만들면 명령어 메모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습 프로그램은 C소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calc 데모점 Sassembly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의 실제 진입점은 어셈블리 단계입니다. 만들어진 프로그램 calc.mem 파일을 명령어 메모리가 읽고 우리가 설계한 tinyRV32i가 그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비바도는 CPU 하드웨어를 만들고 RISC-V 툴체인은 CPU가 실행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마지막 FPGA에서는 이 두 결과가 만나 실제 동작이 됩니다. 지금은 제공된 프로그램 이미지를 사용하고 챕터 26에서 이 변환 과정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비바도에서 첫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순서는 7단계입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RTL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파츠 화면에서 XC7S25,
CSGA 324-1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RTL 폴더에 베릴로그 파일 11개를 디자인 소스에 추가합니다. 테스트 벤치는 시뮬레이션 소스에 넣고 프로그램 calc.men 파일은 메모리 파일로 추가합니다. tinyRv32i.xdc는 constraints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모듈이 FPGA RTS7 탑인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트리도 함께 보십시오. 최상위 모듈 아래에 tinyRv32i 탑이 있고 그 아래에 CPU를 구성하는 하위 모듈들이 계층적으로 나타나면 정상입니다. 이 트리 구조는 단순한 파일 목록이 아니라 하드웨어 인스턴스의 포함 관계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블록을 설명할 때 이 계층 구조와 회로도를 계속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각 챕터의 실습에서 반복할 기본 절차를 미리 익혀두겠습니다. 새로운 블록을 공부하면 먼저 해당 RTL을 읽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 벤치를 시뮬레이션 소스로 선택하고 런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시뮬레이터가 동작하면 파형을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신호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필요한 신호를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의 마지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테스트 벤치는 여러 조건에 대해 기대값과 실제값을 비교하고 각 항목을 패스 또는 페일로 판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파형이 그럴듯해 보이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정의한 동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습의 기본 리듬은 설계 내용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지정된 파형을 관찰하고 마지막 패스 개수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과정을 블록마다 반복하면 마지막 통합 시뮬레이션이 훨씬 쉬워집니다. 회로를 만들기 전에 보드 연결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RTS725를 연결하고 전원 LED가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비바도에서 하드웨어 매니저를 열고 오픈 타겟을 실행합니다. 장치 목록에 FPGA 부품이 보이면 컴퓨터와 보드 사이의 JTAG 연결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디바이스를 눌렀을 때 비트 스트림 파일을 선택하는 창까지 열리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비트 스트림은 없어도 됩니다. 지금은 CPU 설계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프로그래밍할 회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트 스트림 생성은 합성 및 구현 과정을 마친 뒤 챕터 27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보드가 비바도에서 정상적으로 인식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후 보드 단계에서 연결 문제와 회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CPU 설계로 들어갑니다. 전체 과정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챕터 1부터 6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지 정하고 필요한 하드웨어를 도출하고 기본 데이터 패스와 5단 파이프라인 구조를 확정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챕터 7부터 15에서는 실제 CPU 블록을 하나씩 베릴로그 RTL로 구현하고 단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합니다. 인스트럭션 패치부터 레지스터 파일, 디코더, 즉시값 생성기, ALU, 분기회로, 그리고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차례로 다룹니다. 세 번째 부분인 챕터 16부터 28에서는 데이터 메모리와 메모리 맵 입출력, 해저드 제어, 전체 통합, 프로그램 준비, 합성, 그리고 보드 검증까지 진행합니다. 앞에서 뒤로 갈수록 블록이 하나씩 연결되어 결국 하나의 CPU가 됩니다. 다음 챕터 1에서는 회로를 그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설계 결정, 즉 어떤 CPU를 만들 것인지부터 정하겠습니다.